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셧다운 피하자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미국의 셧다운을 말하죠. 공화당, 민주당, 단기적 재정 운영에 관한 어떤 이 협상이 갈등 국면에 처하게 되자 결국에 가서는 뭐 전체적인 미국의 이 재정 집행을 스탑시키겠다는 건데, 이 위기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 일제히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61% 정도 오르는 이 지표를 찍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반토막에 가까웠던 미국 증시에 올라탔던 사람들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우 산업이 1.65, 나스닥이 2.61, 그리고 S&P 500이 2.13, 거의 뭐 2%씩 뭐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반등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엔비디아가 5.27% 급등하는 대형 기술주가 오랜만에 뭐 일제히 랠리 상승을 이어갔고, 뭐 테슬라 역시도 같이 올랐고요. 뭐 일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자금 지원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뭐 일단 이 머스크가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도지에서 공무원 해고 뭐 대량으로 밀어붙일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공화당하고 어느 정도 이 협상 이 수순으로 가는 바람에 뭐 제약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셧다운은 막아내자라고 이렇게 이 협상이 된 것으로 보이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자체가 뭐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일단 트럼프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자본시장, 이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것, 아마 이 스스로도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취임하고 이후에 2달 상간에 뭐 미국의 거의 뭐 대표적인 자본시장과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종목들은 날아갔었는데, 일단 뭐 드라이브를 살짝 멈추면서 이게 다시 시장이 본래의 궤적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트럼프가 열일을 하면 할수록 자본시장은 굉장한 어떤 혼란 속에 빠졌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간에 4월 말까지는 미국의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 데 있어서 국채 금리를 최대한 끌어내려서 좀 부담을 줄이고, 아마 4월 말부터 다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발작 버튼을 누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어찌 보면 뭐 굉장한 어떤 장사꾼, 또 협상가의 어떤 이 노련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의도하는 어떤 시장 장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소비 심리는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 그러니까 물가가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른다, 뭐 그런 어떤 공포 심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57.9를 찍었는데 지난 2월 지수가 64.7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죠.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한국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물가 지수가 상당히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막상 소비자들이 지갑 열고 뭔가를 사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딱 결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뭐 10억, 20억 하는 아파트, 뭐 몰빵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뭐 그 선택지가 너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주택 시장도 상당 부분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건데, 향후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이 염려, 공포,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어대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4.5에서 4.3까지 그래서 살짝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좀 국채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 국채는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국채와 중국 국채 역시도 지금 약세 현상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승전 달러 강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강달러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옵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일본의 엔화와 중국 위안화 동시에 약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원화 가치가 샌드위치였던 이 가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기울면 같이 기울고 저기가 좀 다시
일어서게 되면 일어서게 된 뭐 그림자 어떤 이 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가치 개념이 바로 원화죠. 아무튼 환율 시장은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 국채와 환율은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냐?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픈 미국의 금융시장 들여다 봐야 하는가? 국채 금리는 한국의 주담대 금리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주담대 금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환율 역시도 뭐 물가 상승 분과 시장 금리, 앞으로 또 이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확실하게 또 이 가르쳐주는 어떤 선제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마 미국은 4월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붐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리파이낸싱, 일단 미국의 부채 뭐 1380조 정도 되잖아요. 이자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자 자체가 뭐 1000조 단위로 지금 뭐 갚아야 되는, 밑 빠진 독에 완전히 물붓기야. 그러니 버거울 수밖에. 아무리 뭐 달러 찍어내는 어떤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한계가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다시 부양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자산시장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채금리는 요지부동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은 계속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매수세의 선택의 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지금 뭐 토호제 풀려가지고 강남 3구에 집값 올라간다고 하지만 일단 그 서민들이 강남 아파트 집값 접근하기에는 뭐 난공불락이죠. 뭐 20억 30억 하는 걸 이거 무슨 뭐 접근 불가예요. 접근 불가. 언터처블입니다. 언터처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자산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는 집값 추이의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반면에 거래량은 또 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매수세의 어떤 향방은 상당히 손절 분위기인데, 뭐 강남 3구의 특정한 어떤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해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뭐 벌떼처럼 몰려든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어불성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자산시장은 이처럼 뭐 이 국채와 환율이라는 이 대외 변수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변곡점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한 달 새 호가 5억. 보세요. 이 포인트가 뭡니까? 5억 아니잖아. 호가잖아, 호가. 이 포인트를 딱 집어야 된다니까? 한 달 새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 5억에 올랐어요. 강남 재건, 여기 또 이 키워드가 불장입니다, 불장. 그러니까 호가 불장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이게 신기루 같은 어떤 집값에 이게 몰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개포우성 1차가 구평이 뭐 34억에 손바뀜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이 드물게 나오는 어떤 거래가고 지금 호가 불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은 겁나게 불고 먹구름은 몰려오는데 비가 안 내려. 그냥 땅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요즘 혼란스러운 어떤 와중에서 뭔가 쩍쩍 갈라지는 어떤 이 거래량의 감소, 뭐 상당 부분 뭐 폐허로 변해 가고 있는데 단 한 방울의 비도 잘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호가불장이면 뭐 하냐 이거죠. 상승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호가불장의 강남 3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지금 한국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작업을 친다는 얘기죠. 일단 딱 들이대고 뭔가 그냥 호가 가격세 불장이다, 뭐 이 기대감 만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혼미백산하게 만드는데, 이 강남발 집값의 진실입니다.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가격을 계속 띄우는 거야. 펌프질은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 지금 뭐 상반기 다시 미국이 이 경기 부양을 위한 발작 버튼 누르면 이거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올려야 먹튀가 가능한 건데 탈출장을 빨리 급박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외 경제고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국면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집값 자체가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정이 아니란 얘기, 이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탈출장 만들고 고점에서 팔고 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수세가 올라타기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 지금 뭐 금매로 나오는 이 거래가들 보십시오. 한강 밤섬 자이가 이게 6억 이상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극동 아파트 3억 6천 정도 빠지고 있고, 서초 한빛 삼성 아파트 3억 4천 빠지고 있잖아. 노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의 전역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빠지는 추세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 역시도 지금 뭐 10억에서 지금 11억, 12억까지 지금 파이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 강남 3구 중심으로.
아니 집값 오른 다음에 집값 오르면 전세가 올라야 되잖아. 전혀 이런 이 동조하는 어떤 궤적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금매는 자체 경쟁력 이제 점점 소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본능적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주인들이 단가를 낮춰서 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세 파이, 떨어지는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 기저의 부동산 지형도는 이상 기류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표로만 사람들 헷갈리게 견인하려 드느냐? 탈출장 만들려고. 일단 든든한 탈출장 만들어서 고점에 내가 때려부은 그런 어떤 이 고점에 이 자금만큼 회수를 해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양입니다, 부양. 무엇을 위한 부양인가? 탈출장을 만들기 위한 부양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매물 추이가 92,000건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빨래 널듯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누가 걷어가지를 않아.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 추이가 뭐 13억 3천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편적 거래가 아니잖아요. 특수한 거래 아닙니까? 뭐 단기적 거래고 뭔가 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그냥 그때 조금씩 나오는 이 거래가를 가지고 거래가의 어떤 견인력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것도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결국 안전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왜곡된 자산 가치의 농축이 계속적으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아파트의 어떤 가치를 견인했던 이런 자산 가치의 왜곡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개념으로 집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찝어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주거 개념으로 가야 가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특정 벨트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나 전체 움직임으로 비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적인 어떤 아파트 시장 가격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계속 폐기되고 취소되고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마영승 집값 뭐 폭등한다고 그러고 이제라도 안 사면 끝장이 나. 또 뭐 벼락거지라는 어떤 공포심리 계속 심어주면서 사람들 막 몰이를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빨리 대출 받아서 안 사면 너 큰일 나고 벼락거지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덩달아서 뭐 은행은 뭐 순이익 뭐 추이를 보면 뭐 최고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가 4,400억, K뱅크 1,281억, 토스뱅크 400, 와, 인터넷, 매장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거래하는 은행인데, 지금 뭐 경남은행, 그러니까 오프라인 은행, 매장이 있는 BNK 경남은행을 지금 뛰어넘는 토스뱅크가 432억을 찍었고요. 카카오뱅크는 뭐 어마무시하죠. 뭐 4천억 이상의 어떤 순수익을 얻어내는데 다 주담대 내줘서 이런 이익을 얻어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낮추면 뭐 하냐고. 신용점수가 940점인데 940점 되는 사람 많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담대 맛집 옛말입니다. 인터넷 은행도 이렇게 이 뭐랄까 순수익에 대한 어떤 엄청난 이 공격적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를 확 벌려가지고 예금금리 낮추고 뭐 대출금리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져가니까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2배 인터넷 은행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호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조심하셔야 돼요. 대출금리 내려간다고 해서 어버버 하면서 그냥 무리하게 대출받았다가는 다시 이 아킬레스건 끊어질 수 있는, 다시 못 걸어요.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초기 비용 또 몇 년 전 분양가에 나오는 그런 어떤 틈새들 노리시라. 동탄역 롯데캐슬 나옵니다. 여기 뭐 삐까뻔쩍하게 그냥 잘 지었네. 뭐 65제곱과 지난번엔 6584 102에 나왔는데 이번에 65와 84에 나올 예정이고요. 65가 3억 6천. 진짜 싸죠. 야, 동탄역이 딱 붙어있는데 3억 6천밖에 안 하네. 뭐 보통 한 12억 13억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신축 분양가. 84가 4억 7천. 근데 지금 65제곱 27평이 12억 합니다. 뭐 4배 정도 싸죠. 그리고 전세가가 6억. 그러니까 충분히 뭐 전세가 낮춰도 뭐 이 전세자금 치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4제곱이 4억이니까 여기가 84제곱이 16억, 뭐 17억 가까이 하는 그런 매물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한 6억 2천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좀 잘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치는 어떤 분위기 띄우는 펌프질하는 어떤 이 신기루 착시 현상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이 시장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관세로 막 밀어붙였다가 다시 탁 또 한 발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털어먹기식의 그런 이 움직임들이 많은데, 아무튼 뭐 부동산이 싫어가지고 서학개미로 올라타신 분들 뭐 상심이 크셨겠지만 아마 4월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좀 위안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동산 쪽은 한국 부동산은 워낙 펌프질이 많으니까 이 펌프질 착시 현상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잘 차근차근 접근하신다면 좋은 틈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